남아프리카의 드넓은 대지에는 아직 국가나 국경이 없던 시절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하늘은 푸르고 땅은 풍요로웠으며 바람은 그들의 삶의 리듬을 따라 불어왔지요. 먼 옛날, 지금의 남아프리카 지역은 인류의 첫걸음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스타크폰테인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인류의 화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단순한 도구를 만들어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매일매일의 삶은 하늘의 별처럼 고요하고 또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아프리카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코이코이와 산사람들 두 주요 집단이 있었습니다. 코이코이 사람들은 반유목민으로 소와 양을 키우며 넓은 초원을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축을 사랑했고 그들의 생활은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졌습니다. 바다를 따라 이동하며 비옥한 땅을 찾아 살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들, 즉 오늘날 우리가 부시맨이라 부르는 이들은 사냥과 채집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넓은 사막과 초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자연의 모든 소리와 흔적을 읽어내는 법을 알고 있었지요. 산 사람들은 바위에 그림을 그려 그들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그림들은 동물과 사람, 그리고 신비로운 의식 장면을 묘사하며 그들의 믿음과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삶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쪽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남쪽으로 서서히 이동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반투족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철기를 사용하는 농경민이었습니다. 반투족은 서서히 남아프리카로 이주해 오면서 곡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며 새로운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남아프리카의 넓은 지역에 여러 부족 사회를 만들고 족장이 이끄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철기 기술은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였고 이는 그들에게 안정된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반투족의 사회는 점차 남아프리카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반투족의 여러 부족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며 자연을 경외했습니다. 이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축제를 열고 노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무렵 인도양을 따라 남아프리카의 동해안으로 스와힐리 상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인들은 먼 길을 항해해 와 남아프리카의 해안을 따라 무역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인도와 아라비아, 페르시아에서 온 무역품을 가지고 왔고 남아프리카의 금과 상아를 사갔습니다. 스와힐리 상인들과의 교류는 남아프리카의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 종교가 교류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아프리카의 사회는 점차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시기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652년 저 멀리 유럽에서 온 배 한 척이 남아프리카의 해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배는 네덜란드 동인도의 사브이옷이 소속으로 케이프타운에 정착지를 세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지요. 얀반 리베크라는 사람이 이끄는 네덜란드인들은 처음에는 신선한 물과 음식을 공급받기 위한 기지로 케이프타운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야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처음으로 코이코이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교류를 시작했고 네덜란드인들은 코이코이 사람들로부터 가축을 사고 그들의 땅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더 많은 네덜란드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코이코이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코이코이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케이프타운이 점차 발전하면서 네덜란드인들은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멀리서 노예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은 주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동아프리카에서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남아프리카의 농장과 가정에서 일하며 케이프 식민지의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들은 특히 말레이시아인들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땅에서 강제로 끌려와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과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노래와 춤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의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아프리카인들 삶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그들은 남아프리카의 식민사회에서 하층민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자유를 얻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였습니다. 백인들은 사회의 상층을 차지하며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했고 원주민들과 노예들은 그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노예들과 원주민들의 혼혈이 바로 칼러드들입니다. 남아프리카는 이제 단순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경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복잡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외부의 변화에 맞서 싸웠고 노예들은 비록 억압받는 신세였지만 그들만의 문화를 유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1652년 이후 남아프리카의 역사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의 도착과 함께 이 땅은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으며 희생되었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이 땅의 역사는 복잡하고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유럽인들의 도착 이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이곳의 땅과 바람, 그리고 하늘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세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와 전통을 통해 오늘날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며 그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